결혼 30년 만에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남편의 퇴직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선택.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을 3년 앞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되어 갑니다. 남편은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고 저는 3년 후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맞벌이 부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부족함 없이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게 그저 보통의 중산층 가정처럼 말이죠. 결혼 초기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혼 시절 우리는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월급 통장을 하나로 합쳐서 생활비도 함께 쓰고 저축도 함께하고 미래 계획도 함께 세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노후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서로 의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저를 본다면 정말 순진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는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집이 생겼다는 기쁨이 더 컸죠.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안을 했어요. 이제부터 생활비를 항목별로 나눠서 관리하자. 각자 맡은 부분은 각자 책임지고 저축도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어떨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수입을 각자 관리하자는 건데 좀 더 체계적으로 가계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주택대출과 관리비, 공과금을 맡고 저는 식비와 아이들 교육비, 보험료, 생활용품비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에 드리는 것도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살아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했는데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동업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이라는 말보다 내 돈, 내 돈이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이들도 어렸고 남편과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항목을 나눠도 제가 더 부담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계산해보니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제가 더 쓰고 있었어요. 아이들 갑작스런 학원비나 병원비, 급하게 필요한 생활용품들,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까지. 항목으로는 제가 맞지 않은 것들인데도 결국 제가 처리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유동성 있는 항목들이니까 내가 좀 더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매번 계산하며 싸우기보다는 그냥 제가 처리하는 게 가정 평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공평함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맡은 고정비만 내면 끝이었지만 저는 정해지지 않은 비용들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 날들이 10년, 20년 쌓이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작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남편의 경제 상황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축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정말 한 푼도요. 더 놀라운 건 퇴직금마저 중간정산에서 이미 다 써버렸다는 거였어요. 언제 무엇에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여기저기 쓰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평생 아등바등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왔는데 남편은 대체 뭘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축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면 남편의 노후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희생하며 살아온 이유가 뭐였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에 대한 실망은 경제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니 결혼 생활 내내 제가 혼자 감당해온 게 너무 많았거든요. 육아는 말할 것도 없고 가사분담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항상 제가 회사에 연차를 내고 갔고 학교 행사나 상담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는 돈 벌어다 주는 게 내 역할이라며 집안일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어요. 저도 결혼 생활 내내 같이 벌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게 있어요. 아이들만 다 키우면 바로 이혼하자. 정말 그런 생각으로 버텨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 발목을 잡는 족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가 이혼하면 상처받을까 봐 참고 또 참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두 아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각자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불행한 결혼을 끝내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요. 남편과 노후를 함께 한다는 게 이제는 정말 끔찍하게 느껴져요. 저축도 없고 퇴직금도 없는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나눠 쓰며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배신 같은 느낌이거든요. 나는 나의 노후를 지킬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지금까지 충분히 희생하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해서 선택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크더라고요.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설레기도 해요. 이혼은 저에게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짜 제 삶을 찾아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재산 분할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도 복잡할 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특히 저희 나이대에는 이혼에 대한 편견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제 남은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제가 모은 돈으로 제가 원하는 노후를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삶이 혼자가 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싶어요. 여행도 가보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살림하랴 육아하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렸더라고요. 이제 천천히 찾아가 보려고 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희생과 인내가 항상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 더 용기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결혼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불행한 관계를 끝낼 용기를 잃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저는 이제 분노와 후회 대신 자유와 평화를 택하려고 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짜 제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에서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노후는 이제 진짜 저만의 것이 될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상담도 받아보고 밤잠을 설치며 수없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떠안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더군다나 결혼 생활 내내 저의 인내심을 수도 없이 시험했던 사람을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